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네 번째 도덕 온라인 수업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새로운 중단원으로 넘어가서 새로운 중단원 1의 자연과 인간의 바람직한 관계는 무엇인가 중에서 그 첫 번째 소단원인 인간은 자연의 주인일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교과서는 도덕이 교과서 145쪽부터 보면 되고요. 프린트는 4번 함께 보면 됩니다. 자, 이 인간은 자연의 주인일까? 라는 그 소단원에서는 자연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중점적인 교과서 내용입니다. 그 두 가지 관점 중에서 그 첫 번째 관점이 인간 중심적인 자연관이라는 관점인데요. 인간 중심적인 자연관은 근대 이후에 우리가 자연에 대해서 가졌던 관점입니다. 이러한 자연관은 자연은 인간의 욕구와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관점을 이야기하고, 이러한 관점의 근거가 되는 것은 인간은 이성을 가진 존재라서 자연보다 더 우월하다고 믿는 그런 생각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성을 통해서 자연을 인간의 욕구대로 또는 이익대로 개발하거나 아니면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래서 자연을 인간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인간중심적 자연관의 그 전제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인간중심적 자연관의 관점에서는 인간만이 도덕적 가치를 지녔고, 인간을 제외한 자연, 동물, 식물, 다른 생명들은 도덕적 가치가 없다라고 보는 게 인간중심적 자연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자연, 동물, 식물 이런 것들은 인간에게 만약에 도움을 주고 이익을 주면은 그때 이제 가치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가치가 없지만 인간에게 도움을 주느냐 아니면 주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결정된다라는 게 인간중심적 자연관의 입장입니다. 이런 인간중심적 자연관의 그 근거가 됐던 게 바로 칸트의 사상입니다. 자, 칸트는 우리가 3학년 친구들은 2학년 때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2학년 때 트롤리 딜레마 배울 때 잠깐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칸트는 우리가 도덕적인 행동을 해야 하는 이유를, 그 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게 우리의 의무이고 그리고 양심의 명령이기 때문이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의무와 양심의 명령임을 알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인간만이 가진 이성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양심의 명령을 인식할 수 있고, 우리가 해야 하는 행동이 무엇인지 그 의무를 인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성을 가진 인간만이 도덕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칸트의 주장이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칸트는 인간이 자연을 수단으로서 이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 어떤 전제가 되었죠. 어쨌든 이런 인간중심적 자연관은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를 했지만 문제점은 자연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 훼손을 유발했다는 게 이 인간중심적 자연관의 문제점입니다. 자, 이런 인간중심적 자연관 말고 이제 등장했던 게, 그 나중에 등장했던 게 바로 생태중심주의적 자연관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인간중심주의적 자연관 때문에 이제 무분별한 환경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 때문에 이제 새롭게 등장한 자연에 대한 관점이 생태중심주의적 자연관입니다. 이 생태중심주의적 자연관의 그 근거는 뭐냐면, 인간 포함해서 자연의 모든 존재는 수단적 가치를 지니는 게 아니라 그냥 고유한 내재적 가치를 지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연의 모든 존재는 당연히 동물 포함하고 식물도 포함하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동식물을 제외하고 돼지,
땅에도 도덕적인 가치가 있다라고 믿는 게 생태 중심주의적 자연관의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자연 안에 있는 살고 있는 모든 존재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인간이 더 우월하다 이게 아니라 모든 자연의 존재는 다 그 나름의 도덕적인 가치를 지닌다는 게 이제 생태중심주의적 자연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자연은 모든 생명체가 함께 살아가는 생태계, 거대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진 생태계의 모습이며 인간은 그냥 더 우월한 존재가 아니라 이런 자연 생태계의 한 구성원일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마음대로 수단으로 이용할 우리에게 그러한 입장은 없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생태계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본다라는 게 이제 이 생태중심주의적 관점의 한계인데 어쨌든 생태계 보전을 위해서 개발을 멈춰야 된다라고 이 관점에서는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을 너무 지나치게 주장하면은 경제 발전이 저하된다라는 문제점이 있겠죠. 하지만 여태까지는 우리가 계속 인간중심주의적 관점으로 관점을 전제로 계속 무분별하게 환경을 파괴하고 이용했기 때문에 이런 관점이 주목받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그래서 너무 극단적인 인간중심적주의 관점과 그리고 극단적인 생태중심주의적 관점을 갖는 것보다는 우리가 대안이 뭐냐면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과 환경 보전의 조화를 추구하는 게 우리의 그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자신의 욕구, 다른 사람의 욕구, 현 세대의 욕구와 미래 세대의 욕구를 똑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는 조화로운 그러한 자세를 추구해야 된다라는 게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요, 자연과 인간의 바람직한 관계는 무엇인가? 라는 새로운 중단원 중에서 그 첫 번째 수단원인 인간은 자연의 주인일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바람직한 소비를 환경친화적인 소비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환경에 대한 가치관과 소비 생활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공부를 해볼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난 시간에 나누어준 프린트를 가지고 오늘 배운 내용의 빈칸을 한번 채워보고 그리고 교과서도 한번 읽어보면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이번 시간 수업을 마치겠습니다.